겁니다. 대법원에 대해서 내지는 그 고등부장과 그 지금 고등 항소심 파기항소심 재판부에 대해서 저는 기준이 그거라고 봐요. 5월 15일에 기일을 잡았는데 그때 이재명 후보가 일단 기일 변경 신청 낼 겁니다. 근데 그걸 만약에 법원에서 안 받아준다. 그러면 전 이거는 의심해봐야 돼요. 의심해봐야 돼요. 그러면 맞습니다.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는데 법원이 불허한다. 전 그때는 고등부장 싹 다 탄핵으로 날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 그리고 변경 신청의 사유라는 것이 어떤 피고인들과 못지않게 타당하며 당연히 또 이제 선거에 출마한 후보로서도 논리 타당했을 때도 불구하고 이거를 변경 신청을 안 받아주거나 이게요. 그냥 안 나갈 수는 없는 게 그냥 안 나가면 그냥 판사가 그냥 재량으로 때려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일 변경 신청서를 내야 되는 거고 냈는데 불허하면 전 이거는 의도를 완벽하게 이거는 대법원과 같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저는 서울 고등법원에 있는 그 재판장 3명에 대해서 재판장하고 그 배석들에 대해서 전 3명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만약 그렇게 나오면 전 대법관 10명 이 10명에 대해서도 이건 예방적 탄핵이 아니고요. 이미 대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서 지금 지켜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한덕수 원래 탄핵 날려버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대선을 치러야 되니까 국민들이 참아주는 거라고요. 그렇죠. 인내했죠. 인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대선 나가고 저 난리를 피우잖아요. 마찬가지로 기일병역 신청서를 기각하는 순간 저는 고등부장 그 3명과 대법관 10명에 대해서는 전 동시 탄핵을 저는 민주당이 바로 시켜야 된다고 봐요. 가능하고요. 그렇게 해서 막으면 완벽히 막을 수가 있고 동시에 저는 이게 5월 15일이라는 숫자에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게 5월 15일이 어떤 날짜입니까? 선거 운동 기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선거 운동 기간에 와서 재판받으라는 얘기고 원래 21일에 선거 운동 하는데 맞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21일 다 쓰고 이재명 대표는 선거 운동도 제한적으로 하라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기본권 침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5월 15일 날 재판을 안 미뤄주면요. 이재명 대표가 당사자가 돼서 저는 헌법 소원을 제기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저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기본권 침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본권이 이재명 대표의 기본권에만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국민들도 선거권은 마찬가지죠. 왜냐면 피선거권이 있으면 그에 대응하는 선거권이 있는 거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는 요 말씀만 마치면 이재명 후보도 전 헌법재판소가 지금은 법원을 유일하게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은 당사자가 제기해야 되거든요. 이번에도 우리가 이완규 막을 때도 이미 당사자로 헌법소원 제기한 변호사들이 또 헌법소원 제기해가지고 가처분을 막은 거예요. 왜냐면 당사자성 때문에 그런 건데 김정한 변호사. 지금 이것도 당사자는 이재명 대표와 그러니까 후보 그리고 국민들이거든요. 국민들 일부. 그래서 저는 헌법소원을 제기를 해서 동시에 가처분까지 같이 내야 된다고 봅니다. 가처분까지.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국민주권주의, 평등권, 공무단인권, 선거권, 그리고 우리 헌법 27조 4항의 무죄 추정의 원칙, 그리고 헌법 116조 1항의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기회 균등의 원칙을 이미 명문으로 선언해놨어요. 이거를 정면으로 어기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도 이거 인용 가능성 높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의 만행에 대해서 탄핵은 탄핵대로 가면서 전 이재명 후보가 당사자로서 저는 헌법소원과 가처분까지도 같이 제기를 해야 된다. 전 인용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선례는 없습니다만은 전 인용 가능성이 좀 있다고 봐요. 뭐 이제 이런 어떤 대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셔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고 이제 이런 아이디어도 함께 또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뭐 또 일각에서 들리는 이야기 몇 가지만 짚고 이제 넘어갈 건데 파기환송심 과정에서 예를 들면 윤석열처럼 뭐 오늘 심지어 그 벌써 송달했다라고 하잖아요. 지금 재판에 나오라고 송달을 안 받는 방식 혹은 변호인 선임을 미루는 방식 혹은 또 이재명 후보가 첫 공판은 몰라도 그 두 번째 공판까지도 출석을 그냥 안 해버리는 방식 이제 이런 얘기들까지 오고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근데 피고인에게 또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지점도 분명히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반론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일변경을 신청하고 변호인을 선임 안 하고 뭐 이럴 수는 있는데 송달을 안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송달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왜냐하면 대선 후보 일정이 너무 바쁩니다. 그리고 일정이 수시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쫓아가서 뭐 집행관이 특별 송달로 송달을 적시할 수 있을지 좀 의문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기자들이 이제 고법 공보판사한테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고법 공보판사의 입장은 뭐냐면 그래가지고 그 5일 기간 준수가 문제가 되게 되는 그러니까 왜냐면 송달이 너무 늦어져서 송달된 날로부터 5일이 채 안 남은 상황에 15일 첫 기일이 도래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기일 변경을 검토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쪽에서는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려고는 애를 써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일단은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변호인 같은 경우는 파기환송심되면 기존 그 2심 변호인이 그대로 그 변호권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일괄 사임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그냥 되게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 왜냐면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이 사건을 다뤄와서 누구보다 이 사건에 대한 이해가 높으신 변호사들이고 그래서 지난 2심 때 나름 좋은 판결을 끌어내기도 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그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신인규 변호사도 얘기한 것처럼 절차권 보장을 위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타당한 이유를 대면서 공판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하고 공판 준비 기일을 지정해서 공판 준비 절차로 진행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각하면서 기일을 강행하게 됐을 때는 뭐 기피 신청을 하게 되면 또 기피 유서 제출에 3일이 걸려요. 그 3일의 기간은 보장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결국엔 탄핵 같은 것도 고려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탄핵도 준비해서 전 대법관들까지도 싹 다 해야 되는 이제 그 시점이 5월 15일 전후로 이제 아마 판단이 날 거고요. 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헌법소원을 왜 해야 된다고 보냐면 이 대법원의 행태에 대해서 전 헌법적 판단 받아봐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가 헌법에 의해서 사법부를 우리가 만들고 또 법관에 대해서도 우리가 헌법 103조에서 법과 양심에 따른 판단권을 주고 있거든요. 과연 지금 대법원에서 하고 있는 이런 절차 진행과 이런 식으로 선거운동 기간까지 침해해가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 과정이 과연 맞느냐. 이걸 통제를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 외에는 통제할 수 있는 기관이 없어요. 국회도 탄핵이라는 걸 하지만 탄핵 소추 의결만 할 뿐 결국 그 탄핵에 대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또 헌법재판소 가서 판단 받아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헌재의 판단을 빠르게 받아봐서 이거 저 국민들과 함께 이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저는 탄핵뿐만 아니라 저는 헌법 소원까지도 전 이재명 후보와 우리 국민들이 전 좀 제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헌재의 판단을 받아서 좀 대법원에 대해서는 명료하게 우리 헌법적 판단을 좀 남겨놓을 필요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이거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불안해하시고 이게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제 어떠한 법률적 해석을 새롭게 내놓으면 이제 이 해석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시고 혹은 안심이 될 때까지 또 설명드릴 또 의무도 있는 거니까 첫 공판 기일인 5월 15일에 실제 선고라는 걸 할 수 있느냐 이제 이 질문이 하나가 있어요. 이거 이제 질문 그대로 읽어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해서 다 좋습니다. 뭐 사법 카르텔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서 막 불법도 저지르고 막 그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절차까지 다 그냥 생 무시를 하고 대법원에 넘어가서 실제 확정 판결까지 6월 3일 이전에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심지어 민주당에서는 다른 후보를 미리 사전에 준비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도 돌고 있더라고요. 5월 10일 이전에 다른 후보를 심지어 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얘기까지. 이거 이제 그냥 가정인데 실제 네티즌들이 하시는 얘기라서 제가 이게 뭐 두 분은 법률가시니까 우매한 질문이 될 수도 있지만 그냥 여쭙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의견 짧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쭤보신 게 첫 공판기일에도 선고를 할 수 있다. 이른바 직일선고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형사소송법 318조에 사는 직일선고를 원칙으로 해요 원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가장 인식이 뚜렷할 때 그 사건에 대한 그때 선고를 하라는 건데 실무상으로는 거의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 하냐면 약식 사건 할 때만 합니다. 실무상으로는. 왜냐하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징역형 등이 선고될 수 있는 일반 공판 절차에서 직일 선고라는 거는 재판장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통상은 당연히 대부분의 사건에서 별도의 선고기일을 잡아서 선고를 하고 있고요. 근데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